자,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에서 2과제 앞전 시간 이어서 계속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저번 시간에 요게 3-2 공개 문제 가지고 해서 모델링 작업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해서 3차원 항삭 가공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삭 부분을 다이나믹 밀을 이용을 해서 또는 자동 중삭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이나믹 밀을 이용해서 중삭 가공을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작업을 다 마무리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스터캠에서 자, 먼저 곡면 황삭 포켓 가공이 있고요. 그리고 황장삭, 공구가 커서 가공할 수 없는 부분 찾아서 해서 황장삭 또는 재황삭을 하는데, 자, 툴패스를 만들었는데요. 실제 해서 모의 가공을 해보면 이게 조금 툴패스가 깊이가 안 내려갔어요. 자, 그러면 그 이유를 찾아보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모의 가공을 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툴패스 그룹을 선택을 하면 공정 1, 2번이 선택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선택된 작업 모의 가공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스터캠 시뮬레이션 창이 실행이 되고요. 자, 마스터캠 시뮬레이터 창이 실행한 다음에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확인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작업을 하기 전에 황삭과 황장삭을 또는 넓은 의미에서 중삭을 구분할 거예요. 자, 그러면 모의 가공 리본 메뉴에서 모의 가공 탭을 선택을 하면 여기서 컬러 루프, 색상 루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을 하면 황삭은 노란색,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정에서 황장삭은 해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플레이 버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빠르게 진행됐네요. 대감기를 하고요. 자, 황삭은 스크롤을 진행을 하고, 자, 이렇게 황삭 끝내고 나서 황장삭 하는 부분만 아주 느리게, 제일 느리게 왼쪽으로 해놓고요. 그런 다음에 플레이 버튼 할게요. 자, 이거 작업이 끝나고 나서 툴 체인지 한 다음에 볼앤드밀 가지고요. 여기서 접근을 한 다음에 조금 너무 느리네요. 살짝 갈게요. 자, 이렇게. 자, 이 부분을 걷어내는데요. 자, 위에서 살짝 약 0.6mm, 실제는 0.6mm 되어 보진 않지만 1차 한번 걷어내고요. 그런 다음에 깊이가 내려가야 되는데 일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여기 바닥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얘가 가공을 하지를 않았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원인을 찾고요.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자, 가공 깊이가 여기가 마이너스 5인데요. 근데 실제 가공되는 깊이는 요게 그러면 도면상에서 얼출 보면 자, 이게 1점에서 요게 1.667이 있는 이 부분까지 작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마이너스 5까지 못 내려갔는데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창 닫고 마스터캠에서 2번 공정을 선택할게요. 곡면 고속 가공의 조건을 선택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상 모델 분명히 가공 여유를 0.2, 0.2로 되어 있어요. 그럼 바닥에서 마이너스 5에서 그러면 0.2 떠 있으면 마이너스 4.8까지 내려가야 되는데요.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공구는
보랜드 및 6파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작물에 미절삭 영역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삭 파라미터에 봐서 하향 가공에 자 가공 간격 피치가 1.8mm, 공구 직경에서 30% 1.8mm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스텝 다운 가공 깊이는 0.6씩 내려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안 내려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자, 여기에 보면, 최소 가공 경로 반경이라고 있습니다. 툴패스 사이 거리가 요게 1.8mm예요. 1.8. 근데 여기서 원으로 이렇게 접근할 때, R 값은 2R이라고 되어 있어요. 2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그대로 가도 되는데요. 조금 수정할게요. 가공 간격은 1mm로, 그만 공구 직경의 약 16%, 스텝다운 0.6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반경, R 값은 여기에서 간격이 요게가 1이니까 반경은 0.5로 할게요. 0.5R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따로 이거는 설명 안 들은 부분이 있는데요. 자, 볼로 작업을 할 때 가공 간격 이렇게 옆으로 작업하다가 중간에 1차 이렇게 가공한 다음에 다시 점프해서 이쪽으로 돌아갈 일이 있는데요. 그때는 그때에서 지공공으로 점프하지 않고요. 위로 살짝 들려서 가는 그 높이를 해서 미세 들기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려졌을 때 그러면 공구가 바닥에서 가공한 바닥면에서 살짝 위로 떠서 해서 들려서 갑니다. 그때 이송 속도가 해서 피드입니다. 이송 속도가 25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해서 실제 가공하는 절삭 조건을 보니까 절삭 속도가 회전수하고 이송을 보니까 지금 회전수 6000에 이송을 3000으로 했어요. 근데 이송 들려서 여기에서 들려서 갈 때는 절삭하는 게 3000인데 이게 들려서 가는 게 더 느립니다. 바닥에 닿지도 않은데. 그러면 이거를 얼마로? 10,00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머시닝 센터 화청기계는요. 피드가 최대가 만입니다. 표시는 9999까지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G00처럼 가게끔 피드를 8000으로 할게요. 만에서 조금 작게 했어요. 그만 해서 절삭 이송인데 피드가 8000이에요. 그러면 G00에 가깝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어디 갔냐? 경로간 이동 밑에 보면 스티셀로, 잠깐만요. 어디 갔냐? 왜 안 보이지? 잠시만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경로간 이동, 여기, 자, 경로간 이동에 보면, 자, 여기 좀 보겠습니다. 경로간 이동에 보면, 원호로 돌면서 내려가는 헬릭스 반경은 2R이고요. 2R로 하셔도 되고요. 또는 1R로 줄이겠습니다. 1R로 줄여도 돼요. 원호로 돌면서 내려가는 반경. 그러면 직경은 2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 높이는 0.5에서부터 헬리컬로 돌면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각도는 해서 지그재그 할 때 내려가는 각도는 5도가 되고요. 자, 여기 보면 무시할 작은 포켓의 크기가 22. 포켓이 20이에요. 그러면 형상을 볼게요. 도면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확대해서 보면, 자, 요 사이 거리, 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작은 공간이 있어요. 요거 공간. 자, 그러면 요게 공간이, 요게 사이가 있는데, 포켓 공간이 있는데, 그 거리가 얼마인지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요게 끝에가 40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직경이 따로 도면에서는 없네요. 그만 눈대중으로 봤을 때는 눈대중입니다. 그러면 20파이라고 보면, 그러면 요게 공간이 약 얼마냐면 10mm예요. 10mm. 근데 10인인데 22보다 작은 거는 가공을 하지 말라고 있어요. 얘가. 요게 사이 거리가 10mm 밖에 안 되는데 20이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툴패서가 생성이 안 돼요. 그러면 영해를 얼마요? 내가 사용한 공구가 얼마냐면 6파이에요. 6. 근데 6으로 주면 공구 직경이 100%입니다. 실제 6으로 주면 작은 포켓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가공료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 안 줘도 제품 형상이 6mm면 공구가 6파이가 못 들어가요. 가공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한 150% 정도 줘볼게요. 그러면 150% 주면 요게 폭이 9mm 관련된 폭은 가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이거 무시하고 싶고 굳이 공구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까지 들어가고 싶다 하면 여기다 100% 주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요, 이론적으로 지금 여기는 정확하게 측정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거리가 10mm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이렇게 테이퍼졌어요. 그러면 테이퍼지다 보면 요게 테이퍼지고 그 다음에 R값이 있다 보니까 요게 조금 내려오다 보면 요게가 만약에 8mm야. 그러면 9라고 주면 어떻게 또 바닥까지 안 내려가 버려요. 형상 제품이 작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 바닥까지 다 가려면 그냥 요거를 사용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100%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자 이렇게 적고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하면 아까 이게 툴패스가 안 내려갔는데요. 요게 거리가 22보다 작아서 툴패스가 안 들어갔던 거예요. 실제는 작습니다. 그럼 여기 가공하려면 그 값을 줄여줘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재생성을 해볼게요. 자, 재생성을 하니까 메시지가 떴어요. 황장삭의 공구 중심 영역이 필요하대요. 일단 한 개 확인할게요. 자, 앞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안 떴는데요. 지금은 아까는 툴이 안 내려가니까 그런 의미가 없는데 이번엔 툴패스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형상 주변 바깥쪽으로도 툴이 생겼어요. 공구 중심 영역이 뭐라고요? 그래서 가공 영역을 정하는 겁니다. 바운더리라고 했어요. 이걸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이 형상 바깥으로 이렇게 제품을 가공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분량, 오작으로 해서 실격이겠죠. 자, 그러면 이 툴패스가 바깥쪽은 이 형상 기준에서 바깥쪽으로 툴패스가 생성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게 바운더리, 공구 중심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바운더리가 어디 있는지 두 번째 공정의 조건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조건에 들어가서 절삭 파라메타 아래 보면 경로 간 이동이 있고요. 그리고 스팁 쉘로 잠깐만. 자, 바운더리가 위쪽에 보면 가공 경로 제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델 도형 아래쪽에 보면 가공 경로 제어에 보면 공구 중심 영역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선택이 없습니다. 개수 0개. 그러면 선택 아이콘을 눌러줘서 자, 여기 있는 도형을 선택해서 공구 중심 영역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리고 확인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재생성 바운드리는 잡아주고 그 다음에 공구의 위치는 중심 툴패스 다시 재생성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 그러면 툴패스가 아래쪽까지 생길 겁니다. 자, 툴패스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지금 점프는 노란색 여기의 위치가 안전 높이에요. 안전 높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가공하고 깊이 내려갈 때마다 중간에 점프에서 점프 높이가 안전 높이에서 점프가 이루어집니다. 절삭 파라메터 죄송합니다. 링크 파라메터에 가볼게요. 자, 링크 파라메터에 가니까 에서 안전 높이 절대값 100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점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체 수직 복귀라고 되어 있어요. 최소 복귀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서 최소 거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복귀를 수직 복귀를 하면 안전 높이에서 항상 모든 게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여기서부터 이리 갈 때 다 안전 높이에서 점프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최소 거리나 그러면 최소 수직 복귀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최소 수직 복귀를 사용할게요. 그래서 파트 여유는 형상에서부터 얼마큼 띄우면서 해서 점프해 갈 건지 정하는데 정분으로 해서 파트는 형상 기준으로 해서 10mm로 할게요. 그러면 가공 깊이가 마이너스 5밖에 안 되니까 위쪽으로 재료 상단에서부터 살짝 위로 올라올 거예요. 재생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로 살짝 올려오면서 이렇게 점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선택 도구바에서 제일 첫 번째 좌측 위에 아이콘이 보면 전체 작업 선택 아이콘 누르면 그룹 안에 있는 공정에 있는 것 싹 다 모든 공정이 다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모의 가공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플레이 버튼 조금 빠르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상단에 보면 마스터캠 시뮬레이터 창에 보면 상단에 보면 공작물이 체크가 돼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체크를 하면 이렇게 투명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투명 형태로 볼 수도 있고 다시 공작물 체크 해제하면요. 해서 소재가 안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공작물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 공작물을 체크를 하면요. 해서 형상이 여러분들이 모델 작업했던 형상이죠. 자, 여기서 공작물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래서 투명 형태로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중간에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가공이 안 된 부분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 이게 살짝 튀어나오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공 경로를 체크하면 툴패스가 보여져요. 그 다음에 체크 해제하면 되고요. 툴패스 숨길 때 와이어프레임 도형도 나는 숨기겠다 하면 이 부분 끄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 그래도 이 부분은 이쪽 뒤쪽 부분은 조금 가공이 덜 됐어요. 이쪽에. 특히 이제 이쪽 부분에 보면 자, 시뮬레이션 모의 가공한 형상을 살펴보면 2번 공정에 자, 2번 공정에 선택을 하고 툴패스를 숨겨 놓고요. 참고로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실제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높이가 다 평평해요. 근데 모의 가공을 하면 살짝 여기서 조금 덜 깎여가지고 살짝 들려져 있긴 합니다. 완벽하게 이 부분까지 딱 가공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살짝 들려져 있긴 하고 좀 더 형상에 이 제품에 가깝게 가려 하면 절삭 조건을 조금 더 수정을 하면 돼요. 이 부분과 나 이거 아까 줄였는데 가공 간격 제가 중간에 설명하면서 왜 안 바뀌었지? 잠시만요. 요 가공 간격을 1mm로 줄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0.5R로 했고 여기를 8000으로 수정했고 아까 했는 것 같은데 왜 안 됐지? 확인하고 재생성 다시 전체 선택을 하고 모의 가공을 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으로 해서 빠르게 아까 조정했던 부분이 적용이 안 됐었나 보네요. 그쵸. 이제 제대로 중상 마무리가 쭉 되네요. 자, 오케이. 칼라 루프를 끄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서 이제 정삭 가공을 하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공정 하나가 남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자, 가공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3차원의 갤러리 확장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정사. 자, 여기 정삭 부분에서 첫 번째 워터라인이 있습니다. 워터라인. 주로 워터라인은 척벽 부분을 위주로 가공을 하는 거예요. 척벽 부분. 그래서 척벽. 자, 두 번째 라스터 가공이 있습니다. 라스터 가공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좀 형상이 완만한 구간에 위주로 작업을 하는 게 라스터 가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정한 스텝 스캘롭 가공이 있습니다. 자, 스택 가공 Z축으로 옵셋하면서 작업이 되고요. 네 번째 하이브리드 가공이 있고요. 다섯 번째 펜슬 가공이 있고요. 여섯 번째 블렌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등고선 가공. 워터라인이랑 거진 비슷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수평 영역. 평면 구간 영역만 해서 따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스캘럽 가공. 열 번째 투영 가공. 해서 11번째 면가공, 그 다음에 12번째 나선 가공, 그 다음에 13번째 방사상 가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나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스캘롭 가공을 쓸 겁니다. 자, 또는 경우에 따라서 여기 있는 워터라인이랑 라스터를 묶어서 가공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하이브리드 가공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요게 일정 스텝으로 Z축으로 쭉 내려가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참고로 요 가공의 종류는 옛날 버전, 지금 우리가 마스터캠 2019인데요. 그래서 X9 이하 버전에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이제 요 방법이 아니고 하이브리드 가공을 많이 쓰면 돼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에서는 추천하는 것은 요거 하이브리드 가공을 추천을 하고요. 또는 요 세 번째를 우리는 요걸 쓸게요. 스캘롭. 그래서 스캘롭 가공을 쓸게요. 자, 여기서 여기 있는 스캘롭을 쓸게요. 자, 그러면 스캘롭을 선택을 한 다음에 먼저 형태는 스캘롭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 있는 하이브리드 바꿀 수도 있어요. 다시 스캘롭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형. 자, 도형 요소를 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새 그룹에 추가 아이콘 눌러주고, 죄송해요. 이거 추가할 필요 없는데, 잠깐만요. 자, 여기서 바로 할게요. 머신 있는 데서 그냥 나눌 수도 있습니다. 서페이스랑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그냥 나누지 않고 그냥 머신 있는 데서 그냥 추가 바로 할게요. 그리고 대상 공면 윈도우로 드래그해서 전체 다 선택을 하고요. 이 커브 도형은 선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로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유. 척벽 여유 제로. 그 다음에 바닥면 여유도 같이 따라가네요. 제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송합니다. 카테고리. 자, 요게를 항목 카테고리라고 할게요. 카테고리. 그래서 첫 번째 카테고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 세 번째 가공 경로 제어 카테고리에서 먼저 공구 중심 영역, 가공 범위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운더리는 연계. 그래서 추가 아이콘을 눌러서 선택 아이콘 눌러서 똑같이 이 형상 끝단 기준에서 외곽에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구 위치는 중심으로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공구는 볼 6파일을 쓰겠습니다. 자, 회전수는 7000rpm을 쓸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머신닝 센터가 중고속 가공기다. 그러면 최소 RPM이 12000rpm 이상 나오는 기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습용 하는 머신닝 센터는 RPM이 10,000rpm까지 나온다. 또는 8000rpm까지 나온다. 또는 6000rpm이 기계는 요게 통일 기계가 통일 거 맞죠? 실습하는 거 머신닝 센터실에 그 기계가 6000 이상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 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화창 기계가 그게 하나가 8000까지 나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게 최고 8000이었던가? 올해는 제가 머신닝 센터실에서 수업을 안 해서 생각이 안 나네. 화창 기계 얼마까지 나온다고? 미안해요. 하나는 10,000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는 요거는 12,000rpm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7,000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거 우리가 지금 실습할 거 기계 기준으로 해서는 제가 RPM 7,000을 했는데, 참고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습하는데 시험장에서 사용할 기계가 RPM이 최고의 전수가 8,000이잖아요. 그러면 7,000까지는 쓸 수 있지만은 추천은 안 해요. 그래서 8,000이면 한 20% 정도를 빼면 돼요. 그러면 7,000까지 쓸 수 있지만, 그럼 얼마 정도? 6,400, 500까지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절삭 조건이 달라지거든요. RPM이 바뀌니까 피더도 달라져야 돼요. 일단 그거는 저쪽에서 쓸 거는 따로 다시 얘기해 줄 거고요. 일단 우리가 실습용으로 할 거는, 그래서 중고속 가공기여서 그래서 우리는 RPM은 7,000까지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송을 주는데요. 요거는 3,500을 줘도 되는데요. 일단은 이송은 너무 빠르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절삭량이 0.2mm, 중삭에서 가공 여유 0.1을 줬기 때문에 절삭량이 작기 때문에 빠르게 이송을 하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가공하는 결이 너무 빠르면 표면이 광택은 나는데, 그래서 표면의 거칠기가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을 좀 생각을 한다 하면 이송을 조금 줄일 거예요. 2,500. 근데 자격증 시험이니까 3,000 주셔도 돼요. 3,000 이상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7,000을 2,500으로 할게요. 결을 보기 위해서.
자, Z축 이송은 만약을 위해서 600.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절삭 파라미터로 넘어갑니다. 자, 절삭 파라미터로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절삭 방법의 하향 절삭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측에서 외측으로 확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끄면 해제를 하면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오기도 해요. 형상이 이것처럼 블록 튀어나온 거는 보스예요. 보스. 가공이 어디에서요?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가야지만 이 형상을 돌면서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퍼지게 돼요. 보스 형상은 요걸 체크합니다. 내측에서 외측으로 절삭을 하게끔 체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작업하는 거는 이렇게 움푹 파져 있습니다. 중간에 뭐 보스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파져 있다가 이렇게 튀어났다가 또 오목하게 들어가고 뭐 이렇게 돼 있는 형상인데 전체적으로는 오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툴이 어디서 나야 돼요?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나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외측에서부터 내측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얘가 해제돼 있으면 외측에서 내측이 되고요. 체크돼 있으면 안쪽에서부터 바깥쪽. 캐비트 형상이니까 움푹 파지는 캐비트 또는 포켓 형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해제해 주시고요. 스택 간격 0.3 자, 0.3을 줄게요. 그래서 경로가 이동이라고 있는데요. 접하는 램프의 각도는 한 5도 정도만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스팁 셀로 시작 각도, 끝 각도가 있습니다. 전체 형상을 다 가공을 해야 되니까 0도에서부터 90도를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깊이는 그냥 한계 인식을 눌러줘도 돼요. 따로 안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한계 인식, 최대 높이랑 최대 깊이. 높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최소 깊이. 링크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안전 높이는 절대값으로 100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복귀, 최소 수직 복귀. 파트 여유는 이건 5로 자꾸 5로 갈게요. 5. 10으로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자, 진입 선형은 0.5, 수직코는 0.5. 수직코 진입 복귀 동일하게 0.5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지막 앞에는 따로 공차는 설명 안 했는데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중삭에서도 공차를 바꿔줘야 되는데 정삭 공차가 이게 중요해요. 실무에서는 특히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차를 얼마 정도 할 거냐면요. 일단은 100분의 1 이하로 하는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100분의 1로 갈게요. 절삭류 첫 번째 거를 ON으로 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하고요. 자, 이렇게 툴 패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는 그래서 모의 가공보다는 먼저 경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3번 공정 스케일러 가공의 경로 확인 눌러서 플레이 버튼.
요거 검정을 끄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끝단에서부터 툴패스가 해서 쭉 훑으면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위로 쭉 올라오면서 이렇게 한 번에 쭉 점프 없이 앞에 점프 하더라도 점프 없이 한 번에 전체 정도로 다 툴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조건에서 제가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있더라? 잠깐 없나? 여기는 없네. 자, 그러면 전체 선택을 하고요. 자, 모의 가공을 해볼게요. 자, 모의 가공에서 칼라 루프를 선택을 하는데 기본값은 작업 기준 공정별로 칼라 루프는 해요. 공구는 2개 썼지만은 자,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여기서 홈에서 공작물은 숨기고요. 그 다음에 요게 공작물은 요거 아예 끌게요. 쉐이딩으로 해놓고요. 그래서 칼라 루프는 작업 기준 공정별로. 자, 마지막 여기가 정삭이에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시뮬레이션 모의 가공 안 할게요. 스크롤을 좀 옮겨 놓고요. 정삭 앞에까지. 자, 그 다음에 속도를 줄여 놓고요. 정삭을 플레이를 해 볼게요. 자, 형상 주변을 돌면서 아래쪽으로 쭉 훑으면서 내려오고 전체적으로 옵셋을 하면서 훑으면서 내려오는 게 스케일업입니다. 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 자격증 기준에서는 제가 위에 보면 가공 경로 형태에서 스켈럽 말고요. 요게 하이브리드 가공도 쓴다고 했죠. 자, 그러면 스켈럽 말고 하이브리드 가공을 해볼게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훑으면서 내려와요. 자, 하이브리드로 이것도 설명할게요. 이거 선택하고 가공의 종류를 스켈롭에서 하이브리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하이브리드의 조건은 조금 더 앞에보다는 조건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 절삭 파라메타에서 보니까 자, 조건이 앞에는 피치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하이브리드를 사용하면 피치가 2개로 나눠줍니다. 먼저 여기 보면 스텝에 보면 제한각도라는 게 있어요. 제한각도는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완만한 영역과 극경사 영역을 나눠서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한각도는 통상 29도에서부터 해서 35도까지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제한각도는 여기는 29도에서부터 35도. 내가 완만한 영역을 25도 영역까지를 보겠다. 일단 나는 완만한 영역을 각도 기준으로 해서 35도 범위까지를 완만한 영역으로 보겠다. 그래서 그걸 사용자가 해서 제한각도를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제한각도를 35도로 사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완만한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형상에서 제가
수직, 수평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선을 하나 그릴게요. 자, 각도에는 수평 구간 0도, 제한 각도는 35도로 쓴다고 했어요. 제가 요거 이따가 이걸로 수정할게요. 35도. 자, 0도에서부터 그 다음에 35도 구간은 에서 완만한 영역, (35도에서부터) 직각 90도까지는 경사가 가파른 에서 급경사 영역, 자, 그러면 먼저 0도 구간을 체크할게요. 0도 구간. 자, 위쪽 면, 여기 0도 구간이죠? 0도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살짝 얼마까지? 35도 범위 있는 데까지 툴을 일단은 만들어줘요. 여기에 또 R값이 있어요. R값도 위에서부터 여기 35도 범위까지 툴 패스가 내려오는 거. 자, 그러면 여기도 0도죠, 0도. 자, 여기서부터 0도에서부터 얼마큼? 35도. 그러면 살짝 여기 위까지 올라가겠죠. 그러면 영역이 어디냐면 여기. 여기서 살짝 내려가고 살짝 올라가고. 여기가 완만한 영역이에요. 그러면 극경사 영역은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세로 방향으로 해칭할게요. 여기. 척벽 35도 이상 되는데 여기 척벽이죠? 여기가 극경사 영역이에요. 그래서 극경사 영역은 어디예요? 척벽 구간입니다. 척벽. 주로 극경사 영역은 형상의 척벽 주변이라고 보면 돼요. 척벽 주변. 완만한 영역은 어디예요?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 있죠. 평평한, 그래서 위쪽도 평평한 면, 그래서 그냥 바닥 주변이 많습니다. 여기도 평면 구간, 여기도 평면 구간, 이 주변이 완만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자, 완만한 영역의 피치값, 그 다음에 척벽 주변. 척벽은 실제는 툴은 요거 기존에 미리 보기 돼 있는 거. 척벽으로 타고 스텝입니다. Z 스텝입니다. 다운 스텝인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스텝. 요 값을 주시면 돼요. 자, 제가 앞에서 스케일러 가공해서 피치 0.3을 줬어요. 0.3. 그러면 3D 스택 간격을 0.3 하면 돼요. Z 스텝, 다운 스텝도 요것도 0.3을 하도 되고요. 또는 살짝 크게 0.4를 하셔도 돼요. 자, 요거는 이제 볼 앤드 밀 6파이가 자, 그러면 볼앤드 및 6파이라고 했어요, 제가. 날끝, 바닥 중심. 그러면 주로 이제 여기서 보면 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센터에서부터 라인을 하나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35도 영역. 제가 여기서부터 한쪽 방향으로 갈게요. 이렇게 35도 영역. 반대편이랑 같습니다. 자, 35도 영역. 살짝 안 맞네요.
그러면 이제 잘 봅니다. 여기 바닥 주변은 공구가 접촉되는 면이 이쪽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가 닿는 곳이에요. 척벽은요? 척벽은 어디가 되죠? 이걸로 쓸게요. 척벽은 여기서부터 90도가 여기에 되겠죠? 자, 이쪽 구간이 척벽에서 닿는 곳이에요. 그러면 나리에서 여기서 보랜섬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습실에서 보랜섬을 유심히 보면 이 망곡점 있는데 바닥 날것에 망곡점 있는 부분이 날이 서로 시작되고 두날 엔드밀이다. 두날 보랜섬밀이다면 이 중심에서 살짝 시작되고 하는 부분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가공은 이 평면 구간, 볼로 평면 구간을 여러분 지나갈 때 이쪽의 면이 거칠게 나와요. 살짝. 그러면 옆에 면은 날이 겹쳐지는 부분이 없어요. 시작과 끝나는 부분이 겹쳐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은 여기 수직 구간까지 어느 정도 요 높이까지 날이 생성됩니다. 센터에서 반경에서부터 약간 높은 데까지 이렇게 날이 이렇게 두 날로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어요. 이 옆날 이쪽은 면이 약간 커도 잘 나옵니다. 특히 이제 수직 구간은 또 이쪽에서 닿기도 하고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훑을 때 척벽 90도는 약간 피치가 커도 면이 깨끗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0.3 그 다음에 여기는 척벽 구간이죠. 여기는 0.3을 하도 되고 약간 크게 0.4를 하셔도 돼요. 0.3으로 갈게요. 스캘럽처럼 전체 다 동일하게 피치가 되게끔. 자, 그 다음에 자, 제한각도 29도에서 35도라 했는데요. 그냥 29도 써도 되고 30도 써도 되고 32도 써도 되고 편한 대로 쓰세요. 자, 경로간 이동 앞에랑 그냥 동일하고요. 스팁 셀로도 동일하고 링크 파라메타도 참고로 여기는 조금 더 조건이 있어요. 앞에보다 여기에 조건이 진입 형태가 조건이 더 많은데요. 자, 요거는 직선 0.5 빼고 수직코가 있어요. 수직.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수평호도 있어요. 수평호 0.5.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수평호 0.5. 그 다음에 램프 높이는 0.5. 아이고야. 그 다음에 램프 각도는 10도 이하, 3도에서 5도 사이를 주면 돼요. 일단 5도로 할게요. 자, 근데 왜 여기에 이렇게 값이 많이 있냐? 앞에는 스캘럽은 3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4개가 더 있어.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게요. 아까 형상이 나오는 더. 자, 영역을 보면 먼저 제가 이거 구분했죠. 얘랑 구분했어요. 자, 얘는 스텝다운은 주로 어디로? 척벽 주변으로 한다 했죠. 척벽. 요건 어디라 했어요? 바닥 주변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먼저 바닥이죠. 요게 바닥면, 평평한 바닥면. 요게 평평한 바닥면이죠. 이때 공구가 진입하는 방법은 바닥면이니까 어떻게 진입해야 돼요? 그냥 찍고 내려가면 안 되고 여기서 수직코로 접근해요. 이 면에 바닥면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원호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수직코라고 해요. 정면에서 봤을 때 평평한 바닥면에 수직 원호로 그리면서 0.5R로 원호로 그리면서 탄젠트하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 당연히 수직코요. 근데 옆에 벽면이 벽면.
자, 척벽. 벽면이죠. 여기 벽면입니다. 여기 벽면입니다. 벽면. 여기는 툴이 안 나니까 빼고, 그러면. 자, 이 벽면에는 수직호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들어가요? 옆에서 원호로 걸면서 들어가야 돼요. 요거를 수평호라고요. 척벽에 있는데 얘가 그냥 수직호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척벽은. 부딪히니까.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옆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정면에서 봤을 땐 그냥 직선인데 위에서 봤을 때는 옆으로 이렇게 원호로. 그래서 수평원으로 접근하고 가공하면서 수평원으로 빠지면서 작업이 돼야 돼요. 하나가 더 있어서 램프라는 거 헬릭스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중간에 어떤 형상에 오목하게 포켓으로 돼 있는 형상이 있으면 그것도 이 수평호의 방향에 따라서 간섭에 의해서 얘가 접근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헬리컬로 램프 형태로 내려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이 조건값만 주면 형상에 따라서 툴패스 형상에 따라서 쭉 그러면 다 0.5로 통일했습니다. 램프 각도만 해서 5도고 램프 높이 수평호 0.5R 진입복귀 그 다음에 수직호 0.5R 진입복귀 직선은 없어도 돼요. 0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직선은 있으면 직선 0.5mm의 수직호 직선 0.5mm의 수평호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직선은 없어도 돼요. 0으로 해도 됩니다. 또는 0.5 놔둬도 되고요. 자, 그리고 원호 공차 100분의 1 자, 그러면 이제 요게 해놓고 그냥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이거는 따로 세부 설정을 안 해도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해서 현장에서 3차원 가공을 한다 하면 요거 체크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그래서 그리기를 사용을 하겠다 체크하고요. 그때 그리기는 수평 영역에만 그리기를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수직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도 다 수직호, 수평호 모든 그리기를 원호를 다 그리기 적용을 하겠다 하면 체크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수평 영역만 원호 생성해서 한 방향 그리기로 적용을 할 수도 있어요. 다 체크하셔도 되고요. 3차원에서는 그래서 그리기 설정입니다. 나는 평면 구간에만 Z축 높이만 툴패스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만 그리기 적용하겠다면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얘가 이 툴패스를 자세히 보면 이 형상 Z값 높이에서 이 형상 주변으로 돌면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 사이 연결은 부드러운 원호로 이어져요. 내려오고 그 다음에 툴패스 형상 주변으로 돌고 내려오고 그러면 이 툴패스를 나누면 깊이별로 나눴을 때 나는 이것만 적용을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내려오는 것까지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건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호의 최소 반경, 최대 반경이 있는데요. 최소 반경은 0.1R 또 그리기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최대는 지금 1000이라고 돼 있는데요. 조금 키울게요. 10,000R. 자, 그 다음에 부드럽게 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드럽게 처리라는 부분이 어떠냐면 제가 처음에 지금 이 방법이 아니고요. 툴패스가 제가 스캘럽 가공이라고 했어요. 자, 스캘럽 가공이라면 이 형상 원호에 R값이 있고 원호 형상인데 쭉 내려오다 보면 자, 여기는 일정하게
Z축으로 내려오면서 크기만 조금 변하지만 일정하게 다 원호로 Z축으로 쭉 생성이 되는데 척벽에서부터 바닥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보면 자, 여기서 땅콩 모양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살짝 볼록 튀어났어요. 이게 옵셋이 되다 보면 이렇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돼요. 이게 주변이. 그래서 이런 툴 패스를 자세히 보면 자, 전체적으로 옵셋이 되다 보면 여기서 R값 일부만 볼게요. 이렇게 R값에 직선 이 형상대로 쭉 가는 툴 패스가 있습니다. 쭉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요. 요걸 가지고 옵셋을 대다 보니까 요게 코너가 이렇게 직선에 가깝고 여기서 상세하게 보면 이렇게 이게 작아지면서 요게 코너가 나중에 요게 부분이 뾰족하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러면 바닥면에 보면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는데 결이 조금 이쁘지가 않습니다. 결이 이쁘지도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게 표면 거칠기가 약간 거칠어져요. 그래서 옵셋을 하다 보면 그런 형상에 요게 툴패스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게 앞부분이었고요. 전체 다 원형으로 돼 있으면 요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부드럽게 처리라는 것은. 근데 지금은 여기 원호인데 한쪽이 이렇게 길게 돼 있는 이 부분에서 이게 빨간색 포인트가 보이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옵셋이 돼서 작아지면서 여기서 직선처럼 뾰족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원호 형태로 부드럽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길이 내가 고정 길이로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체크만 해놓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상세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세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전체 공차 100분의 1 기준으로 해서 가공 공차 지금 현재 90%로 돼 있는데요. 스크롤을 조금 조정하면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가운데로 가니까 가공 공차는 100분의 1 기준으로 해서 50%, 1000분의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 부드럽게 처리 공차 25%, 요거에 대한 25%입니다. 공차 값은 0.0025. 그리고 나서 원호의 공차는 요거가 되고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해서 거리기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하고요. 또는 30%씩 반반반으로 가도 돼요. 그러면 33.33씩 가도 됩니다. 일단 요게 해놓고요. 재생성을 할게요. 참고로 자격증에는 뒷부분 거르기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그냥 공차만 100분의 1로 하고요. 그래서 중삭도 만약에 실제 실무에서 작업을 한다면 중삭 가공에 황장삭을 했죠. 넓은 의미에서 중삭인데 이거를 공차 죄송합니다. 원호 그리기 공차에서 이것도 공차 값을 작게 해줘야 돼요. 0.01호로. 황삭이 0.0이었어요. 기본 공차가. 그러면 중삭을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근데 중삭은 그래서 가공 여유가 남겨놓고 작업하는 거니까 따로 거르기는 안 하겠습니다. 공차만 이렇게 살짝 줄여주면 되고요. 자,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 이건 재생성. 이것도 조건을 제가 일부러 하나 바꿔볼게요. 이건 바꿀 필요가 없는데 이거 제가 요거를 잠시 바꿔놓고 저거 시험에서는 저거 안 바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기존 툴패스가 생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조건을 2번 공정 여기에도 조건을 바꿨고요. 여기에 더 들어가서 조건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툴패스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안에 조건 데이터 값을 보이면 이 부분
가공 경로 NCI입니다. 요거 NC 데이터가 낳는 가공 경로 이 NCI가 그래서 조건 데이터가 바뀌면 이렇게 X자로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아이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있는 아이콘 하나, 바로 옆에 있는 아이콘 하나, 두 개가 있어요. 자, 요거는 1번 선택된 작업. 자, 선택된 작업에서 재생성하는 거예요. 재생성. 툴패스가 이렇게 조건 데이터를 바뀌었는데 툴패스를 갱신을 해야 돼요. 재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거는 선택된 작업입니다. 그러면 선택된 건 어떤 것 있냐면 체크 표시. 3번이 체크 표시되어 있어요. 요걸 누르면 선택된 작업 재생성이니까 어떻게 해요? 3번만 툴패스가 갱신이 되고요. 2번은 툴패스가 갱신 안 돼요. 그러면 요거는 선택 작업. 요거는 2번은 문제 있는. 문제 있는 건 뭐예요? 요게 X자 표시. 요것도 문제 있고요. 2번도 X자 표시 있죠? 요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2번 선택 안 됐지만은 2번은 체크 표시 선택이 안 됐지만 어떻게 해요? 문제 있는 것만 체크해서 문제 있는 에서 요거를 재생성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거 1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 누르고 2번도 클릭해줘야 돼요. 요거 1번을 쓸 때는. 근데 요거는 어떤 게 편해요? 툴패스 공구 옆에 X자 문제 있는 재생성을 하면 얘는 굳이 선택 안 해도 2번 3번이 다시 갱신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눌러주세요. 그래서 문제 있는 모든 작업 재생성 눌러주면 2번부터 그리고 2번 끝나고 나서 3번 툴패스를 다시 계산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선택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가공 경로 그룹 1을 선택을 하셔도 그룹 1 안에 있는 공정 3개가 다 선택이 될 거고요. 그리고 모의 가공. 자, 그런 다음에 플레이 버튼 전체 다 볼게요. 황삭하고 그 다음에 황장삭 하고요. 넓은 의미에서 그냥 중삭. 근데 이 가공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가공 방법 안 하고요. 지금 여기 있는 지금 고속 가공을 했는데요. 고속 가공 말고요. 일반 자동 중삭으로 작업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정삭까지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좌표 축을 숨길게요. 빨간색, 그린색, 파란색 축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요거 지시침이라는 것을 아니요, 지시침 말고요. 여기 축이라는 것을 체크하면 숨길 수가 있고요. 여기 지시침은 여기 미리 보기 좌표계예요. 또 숨겨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가공하고 나면 이런 결이 생성이 돼요. 그럼 보랜드밀 지나가는 길. 그래서 학대에서 보니까 여기 결이 있어요. 결.
요거를 결을 조금 더 매끄럽게 하겠다 하면 피치 값을 줄이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공 시간이 늘어나서 우리는 그냥 0.3으로 할게요. 지시침, 그 다음에 축 표시. 자, 그러면 정사까지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가공이 다 끝났으니까 다음 작업해야 될 거는 뭐냐면, 실제 기계에서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G코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포스트 프로세싱 작업, G코드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G코드 생성은 어디서 하냐면요, 여기서 G1 선택된 작업 포스트라고 되어 있는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자, G1을 클릭을 해 준 다음에,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NC 파일 체크되어 있어요. G코드는 NC 데이터 파일을 생성을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수정에 체크되어 있고 확장자는 .nc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할게요. 자, 기본 경로는 내 문서에, 내 PC 내 문서에 my mastercam 2019 안에 밀 안에 NC 폴더에다가 저장이 되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 볼 때는 모델링 데이터 바탕화면에 만들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에 여러분들 비번호, 동번호를 부여받고, 그리고 해서 시험 감독관님이 지정되어 있는 그 번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폴더를 생성한 다음에 거기서 모델링 파일, 캠 데이터 파일, NC 데이터 파일, 그게 있어야 됩니다. 따로 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바탕화면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 폴더 생성을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20년이니까 제가 2020 그리고 비번호가 파일 번호가 3번 했었죠. 그럼 비번호 03이라고 할게요. 2020 03.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폴더가 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NC 데이터도 이걸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NC 데이터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캠, 우리가 작업하는 거는 마스터캠 프로그램에서 캠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번호 언더바 캠.nc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컴가로 쓰는 게 아니고요. 비번호 3번으로 한다 했어요. 그러면 03 그리고 언더바 캠, 참고로 이거 숫자 3은 없어야 되고요. 이렇게 비번호 언더바 캠.nc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사용할 기계 환학실이 있다. 컨트롤러가 환학이다 하면 1번 센트럴 통일기계 있죠. 그건 2번 해야 돼요. 센트럴은 2번, 환학은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장비 실습용은 환학이에요. 1번 누르고 엔터. 괜찮아요. 이따가 봐줄게요. 장비가 여기 아니어서 그래요. 학교용 장비가 아니어서 그래요. 그리고 포스터 파일이 설치가 안 돼 있으면 NC 데이터 생성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동으로 G코드가 만들어졌는데, 자, 그러면 이따 쉬는 시간 가지고 나서 요거로 한번 가공을 해 봅시다. 091번 C파일 평, 2번 보랜드 및 6파일.
지금 2번에 평행도면 10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공구를 바꿔서 볼 6으로 해서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